건국대 합격 점수가 사실 폭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 전형 보시면은 비율이 수능 40,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네. 일괄 합산 평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크게 두루뭉술하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건대 같으면은 네네. 이게 뭐 특정 뭐 100분이 몇 프로대가 딱 이렇게 합격한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뭐 한 3등급 정도 뭐 실기 잘하면 뭐 4등급대 정도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럴까요? 뭐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과거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네네. 잘 걸러서 판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한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실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고3 때 느끼고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해서 이제 반수로 수시를 정말 올인해서 정말 실기력으로만 합격을 하겠다 그런 학생이 있었었는데 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친구들은 뭐 한양대며 경희대며 건대며 상명대 이런 좀 메이저급 학교 대학교 실기대에서 상을 다 탔었는데 네. 금상을 탔었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특선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네네. 그 학생들은 다 그해 수시에서 좋은 경쟁률 60대 이상을 뚫고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만 수시에서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학생이 당연히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학생의 성적이 받아온 게 60% 초반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올인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성적으로 그 해에 가나다군을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62%로요. 예. 가나다군이 혹시 어떤 학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나다군. 이번에 그 학생이요? 그 학생이 뭐 그 혹시 학생이 생각나시나요? 네. 이제 건대는 무조건 쓰겠다라고 해서 나군에서 건대 커디를 지원을 했었었고요. 네. 가군에서는 한세대 네네. 그리고 다군에서는 강남대를 지원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군과 다군을 좀 낮췄었던 이유는 네. 그 실기대회와 수시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는 좀 학교를 저의 느낌으로는 60% 초반이라 하더라도 네. 이 학생은 분명히 수시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그 실기력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낮은 네. 성적으로도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전대는 3등급에 합격한다라고 하지만은 네네. 저희는 5등급, 6등급 초반까지도 그러니까 50% 후반, 50% 중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또 성적 그 반영 비율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그쵸.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3등급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 선생님들은 3등급이면 너무 좋죠. 3등급이면 네. 무조건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네. 건대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표면적인 비율을 지금 60대 40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보면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실기 반영이 네. 사실 저거보다 뭔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합격하는 학생들의 100분위의 폭이 60 초반부터 네. 뭐 좋은 학생들은 뭐 끝도 없이 좋잖아요. 뭐 95 넘는 학생들도 네네. 있으니까 그만큼 그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실기로 커버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건대가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1, 2, 3학년, 4학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초반엔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네. 성적대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맞아요. 그런 거 친구들이 물어보죠. 얘기를 해주는데 80%, 90%대 학생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 네. 70에서 60%대 학생들 그러니까 실기력으로 압도한 학생들이 결국은 합격을 하였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되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 성적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네. 그건 아니다. 맞아요. 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건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좀 달리 실제적인 그
합격자의 네네. 백분위 점수나 이런 수치를 2017년 그때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저희 경험이나 데이터상으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조심스럽지만은 네네. 생각보다 아주 낮은 점수대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의상 디자인과만 하더라도 인문계 전형과 네네. 실기 전형 반반 뽑는데 네네. 인문계 전형은 공개를 하는데 네네. 실기 전형은 점수를 공개를 안 해요. 네네, 그쵸. 네,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점이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정시 때 이제 수능 원서를 저희 가나다군 원서를 다 지원을 한 상태에서 학생들 성적대를 건대에 네. 맞춰서 계산을 해놓고 사실 성적으로 줄을 세워놓죠. 일단은 가장 최고점은 누구고 네. 가장 최저점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최종 결과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빨간 펜으로 딱딱딱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찍게 되면은 네. 뭐 무조건 상위권에서 붙은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성적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맞아요. 최저점의 학생들도 중간중간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실기력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제한 조건과 어려운 난해한 문항에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학생들이 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네,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게요. 네, 건국대 군 이동하면서 경력 변화가 궁금해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건대가 이제 가나다군 모두 쓸 수 있는 학교가 되었죠. 네네. 네. 그렇죠. 가나다군을 다 건대를 쓰는 학생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있을 반에요?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대에 네. 대한 희망 학생들, 네. 건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네. 대다수는 아니고요. 대다수는 네. 아니고요. 소수의 학생들은 네. 건대만을 위해서 이 미술을 시작을 했다라는 학생들,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저기 학생도 있네요. 네? 저는 가나다 건대 써요. 이미 수능 보기도 전이지만 아, 그래요? 네.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네, 있네요. 태호군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요 질문 들어가자마자 또 별빛 달빛님께서 다군에 쌀 학교 없었는데 다군에 산디과가 들어가 있어서 경쟁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상승할지 불안하네요. 네. 자군에 쓸게 되었습니다. 저 그쵸. 부분도 사실 이 가나다군 분할 모집하면서 가장 두드러질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해요. 네네. 가나다군의 변화보다 사실 다군에서 되게 아마 성적대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눈치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서 접수에 대한 상황들이 항상 교실에서 펼쳐지곤 하는데, 네. 건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고, 네. 건대가 무서워서 약간 좀 멀리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위기일지 기회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대가 가나다군을 했고 군의동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그의 반면에는 분명히 타 학교들에 대한 경쟁률의 저하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경쟁률의 상승은 그렇게 예상되진 않고요. 근데 소폭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성적대가 낮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써보자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부류의 학생들은 많을 거라고 판단.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오히려 조금 덜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가나다고 다 건대가 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아진 거잖아요. 네네. 네.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군이랑 모집 인원이랑 반영 비율 정리해 놓은 건데요. 사실 요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가지고 확인차 네.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분할 모집을 하면서 그리고 다군에서 만약에 산업 디자인과를 붙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나군에 또 다른 대학을 붙었을 경우에 그렇죠. 예. 왜냐면 다른 상위권이나 조금 매력 있는 대학교들이 가군이나 이런 데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추가 합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네네. 성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뭐, 몰릴까, 뭐,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수시 4주차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뭐, 첫 주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30에서 40대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정시라고 본다면, 뭐, 과연 최고 경쟁률을 뛰고 있는 학교들을 몇 학교 제외하고 나면은 건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대 미만의 학교. 그러니까 내가 전체 인원수 중에 10% 안에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들을 보고 판단을 하면은 이 매년 수시와 정시의 상황들도 같이 보게 됐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이 또 합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세 개 학교들 다 불합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성적이 돼서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의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 성적대와 그리고 확실한 실기력, 압도적인 실기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가나다군의 변수에서도 충분히 잘 적응을 했고 거기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가나다군을 전체적으로 다 합격한 학생들은 그 중에 하나의 학교만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예비에서는 뭐 추가 합격 인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비율상으로도 봤을 때 뭐 A권 때는 얼마나 뽑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 건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것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년 그게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결국에는 경쟁률이 이제 뭐 10대 1 언저리라고 한다면 A권대에 들어간다면은 건대는 거의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쉽게 얘기를 하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질문을 또 받다 보니까 지금 수시 시험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건국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 얘기했는데 또 글로컬에 대한 질문도 한 두세 개나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네. 애들이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약간은 조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실기 성향 궁금해요. 글로컬에 대해서 허용하는 연출 정도, 색 변경 등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적인 합격작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네, 요게 이제 2022학년도 필대 합격작인데요. 네. 뭐 보통은 지문에 써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색 변경이 가능한지 네네. 아니면 추가적인 3차 소재가 들어와도 되는지에 네네.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건대 글로컬 이번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의 그 학교에 대한 주제 분석은 분명히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허용 범위라는 거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매년 건대 글로컬에서 공개 채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체육관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내는 그래서 망원경이요? 네. 그래서 찍어놓은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네. 특별히 어떤 관련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소재들이 추가가 된 경우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커피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전자기기용의 커피포트도 정시에서 나왔었고 수시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지문에는 이제 액체 커피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파생이 돼서 뭐 커피콩 정도가 활용이 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허용이 됐다.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나온다거나
뭐 깃털이 나온다거나 네.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소재가 네. 나와준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상실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조건에 맞춘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뽑아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네. 문제에 추가를 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색을 변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가장 잘 지키는 게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실기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건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실기가 가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네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교잖아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건국대학교 하도 뜨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건대는 하도가 더 중요하다던데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실 핵심은 일단 건대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네. 그것을 일단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대학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이 언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림이죠? 저희가 이게 여름 전 6월 정도였죠? 어떤 기본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손을 포함하여 그 상황을 연출해서 표현하는 뭐 그런 식의 주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해서 제공된 도형을 이용하여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한 쌍의 손과 같이 화면을 표현하시오. 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잘한 그림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은 한번 하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전에 네네. 질문 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위에 네. 채팅창 위에 질문 채팅창 위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아, 이 질문이요? 네네, 네. 이 질문. 하도 뜨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건대는 하도가 더 중요하다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작품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는데 네네. 아까도 이 방송 전에 뭐 본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학생들이 너무 조형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조형을 모른다. 조형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뭐 점선명과 형과 색을 활용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원리를 적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변화, 균형,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원리들 그 기타 이외에 많은 원리들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원리들은 결국은 우리가 뭐 말로 할 수도 없고 글로 적어낼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비주얼로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성대로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조금은 감성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전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소재들을 그냥 소재로만 보는 게 액면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소재가 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선의 소재인지 면의 소재인지 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 게 어렵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사실 건대 하도 뜨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형에 있는 이 소재들의 성질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성질을 알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도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용을 한 마리 그려냈어요. 그리고 좌측 그림 같은 경우는 물개를 형상화한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죠. 제가 볼 때는 좌측에 있는 그림이 우측 그림보다 나은 부분들은 결국은 명시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을 도형으로 제작을 했음에도 그 형태를 알아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손과 도형들의 조합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3절 사이즈의 부피 안에 정말 좋은 볼륨으로 하나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 우측 상단, 좌측 하단의 손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맞고 색채에 대한 부분들도 채도를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주목성을 주고 싶은 앞에 원기둥과 원뿔 처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측 그림보다는 보기 편하고 네. 훨씬 더 인지도 편하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근데 좌측 그림 같은 경우는 정말 쉽고 간결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네. 그 볼륨이 너무 크게 됐을 때와 너무 작게 됐을 때 어떤 그런 딱 중간점, 적절한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좌측 그림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조형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아주 정리를 잘 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건대가 원하는 방향성의 그림은 어떻게 봐도 사실 왼쪽 그림이라고 보이고요. 네네. 사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표현도 괜찮은 친구 같아요. 어떤 굉장한 그런 노력이 보여지잖아요. 그림에서는 사실. 하지만 이게 뭐 세련된 조형을 가지고 있냐 없냐 사실 그런 게 건대가 진짜 원하는 방향성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고 조금 더 짚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용을이잖아요. 네네. 그 용을 그렸으면 와 어떻게 막 동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그 어려운 용을 했을까 이렇게 봐주진 않는다는 거죠. 사실 네네. 그게 어려운 걸 했다고 해서 더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조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어떤 화면 전체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좀 많이 이제 하나의 어떤 뭉쳐있는 개체의 모음에서 끝나는 네. 느낌이라면 왼쪽 그림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느껴지잖아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측 그림을 작품을 진행한 학생을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정말 말인가요? 열심히 네. 그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렇게 그렸는데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작품을 진행을 할 때에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율적이어야 되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간결하게 가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 작품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인식하기보다 내가 작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속뜻을 잘 담아서 교수님에게 나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명쾌하고 간결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걸 네.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만 갖춰주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네.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관철을 시켜서 네. 그걸 간결하게 한눈에 잘 보이게 표현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미술학원에서 지금까지 연습하던 거, 뭐 주제부 어떻게 구성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외우기 식으로 하다가 기본적인 조형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문제가 조금만 까다롭게 나도 막, 무너져 버린다고 해야 되죠. 네네. 네, 스스로 찾는 능력이 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지금 건대가는 진짜 문제가 무서워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경우에 문제가 진짜 무서울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저는 건대는 힘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건국대학교를 합격을 할 수 있겠지. 교수님은 알아봐 주시겠지라고 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전국의 모든 건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은 학생으로서 인지될 수 있도록 비주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절제미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련됨? 네. 세련되면서도 한눈에 보이는? 네. 과한 거는 정말 확실히 싫어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잘
맞추셔서 실기 준비를 잘 하셨으면은 좋겠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번으로요. 요 그림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어떤 주제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런 질문도 좀 주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의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학과에 비해서 문제 해마다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건대 의상과는 이런 것이야라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위험해요, 사실. 네네. 네, 위험한 부분이라서 조금은 다른 과보다 폭이 넓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를 바탕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면은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작년도 네. 문제였는데 어렵게 나왔네요. 네. 비너스 석상이 나왔죠. 네, 그리고 1002가지. 네. 그리고 저 클립이 네, 오핀. 나왔어요. 네. 오핀. 네. 네, 오핀이 나왔는데 사실 합격작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제가 네네. 의상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 오핀이랑 천이 만나면서 네네. 이게 제시어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천이 모아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것에 대한 기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의상과에서는. 네, 주름에 대한. 그게 이제 왼쪽 그림에 대한 입체 구성의 기법이에요. 저런 네네. 것들이. 핀을 꽂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렇게 학과적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는 했으면 훨씬 더 매력있고 호감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그림은 거의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 의상학과에서 출제될 만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 이 질문과 함께 많은 서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건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근 10년간 출제되어 왔었던 각 학과별 주제의 성향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또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필 학장님께서 공지를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공지 발표를 해서 뭐 각 학과에 맞는 생각할 수 있고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그 학과의 성향에 맞게끔 출제를 해주셨고,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가장 바뀐 첫 해에 출제됐었던 코카콜라 병이었죠. 코카콜라 병인데 하얀색 몸체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패턴 문양 2개를 랩핑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랩핑을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색채로 어떤 모양으로 랩핑을 해주느냐. 그리고 나서 그 오렌지색 신발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낼 수 있느냐.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병이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사물에 랩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천이나 어떤 그런 패디에서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을 같이 잘 활용을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건대만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학과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건대 의상에서 패션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뷰티 쪽이니까. 그러니까 손과 손톱이 단어로 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매니큐어와 그리고 화장붓 이 세 가지 소재가 나왔습니다. 곧 뭘까요? 인하대학교 인하대 의류과에서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동덕여대 패디과에서도 네. 그 토르소라고 하는 뭐 어떤 마네킹의 형상 하얀색 볼륨감이 있는 그 마네킹과 그리고 실이 나왔죠. 굉장히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그런 실이 나왔다. 그건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꾸며내줄 수 있느냐. 이 마네킹을 어떤 색상을 입히고 어떤 시점으로 이 실들과 함께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덕여대 패디 주제와 이 건대
비너스 석상을 이렇게 꾸며내는 그 주제는 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청주대에서도 이 똑같이 그 마네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패딧과는 너무나 패디스러운 것들만 출제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허수가 존재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건 좀 힘들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항상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을 빗나가고 항상 뒤통수를 추거든요. 네. 이 주제에 출제되는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의상이나 패션 쪽은 꾸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의상학 안에 있는 꾸미이나 뭐 네. 장식적인 그런 기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봐요. 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음. 화면 안에 표현을 해줬을 때, 아, 이 학생은 어느 정도 그 의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건대 의상과에서 그래도 이 다음 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단추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단추가 아니고 의상 그 똑딱이. 의상과 안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추가 나왔어요. 어쨌든 의상과 관련된 물체가 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은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의상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나올 법한 소재를 한번 예측은 해봤어요. 네네. 뭐 이게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겠죠. 네, 꼭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음. 이게 이제 노루발이라는 소재예요. 보면 네네. 의상과에서 정말 많이 쓰면서도 구조가 있는 물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저게 종류도 많고 구조감도 있고 색깔이나 재질도 노루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런 물체들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것과 연관이 있는 물체가 바로 천이나 네네. 바늘이나 실이나 이런 물체와 바로 연관이 되는 소재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뭐 나중에 건대 준비하실 때 한두 번 정도는 좀 연습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천과 저런 것들이 만났을 때의 물성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실기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또 요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상 디자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나오지 않은 물체들이에요. 사실 의상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제가 볼 때 경희대에서 한번 출제됐었던 아, 소재 같아요. 네네네. 앞에 한번, 톱날 네.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아, 그쵸. 네. 저 소재랑 그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재단 커팅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커팅하는 칼인데 저것도 이제 둥근 칼이기 때문에 네. 나름의 어떤 기능적 특징도 있고 저런 것들과 다른 소재가 만났을 때 좀 또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네, 두 번째 저 S모드자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 초크 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재단할 때 이렇게. 네, 초크도 하는. 있어요. 그쵸. 초크도 색깔별로 있는 그런 세트나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어렵잖아요. 아, 나 의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찾는 거. 의류 부자재, 뭐 의상 부자재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네. 해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이과에서 어떤 게 출제될까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이 학생들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이 학교에서 어떤 게 출제될까 스스로 직접 자기가 주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떤 소재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거기에서부터 합격의 시작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스로 궁금해야 되거든요. 네. 그 학교에 가고 싶으면 선생님이 물론 분석을 해서 네. 그거를 저 그림 잠깐만 내려주세요.
선생님이 그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역으로 질문을 어느 정도 할 필요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이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이게 맞을까요? 이 정도도 저는 뭐 합격하는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면에서 들어요. 건대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네. 학생들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잘한다, 잘 그린다 네. 라는 그 개념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잘한다, 잘 그린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게 네. 선생님들은 조금 더 생각을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네. 더 뭐 밀도, 뭐 표현력, 묘사력,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그 테크닉적인 부분인 건데 건대가 묻는 건 결국은 생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색채를 갖고 있고 이럴 때 사용이 되니까 이거를 이런 구성에다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까지의 어떤 연관성, 연결성이 이어진다면은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대는 기술력?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시 한창 4주차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기에 못 그리는 학생 없습니다. 시험 완성 못하는 학생 없어요. 지금 3학년 올라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학생들도 시간 안에 완성은 착착 해냅니다. 그리고 짱짱하게 뽑아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단계까지 가려면 생각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건대에서도 평가 교수님께서 뭐 이피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표현적인 부분, 조형적인 부분, 그리고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누누이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생각과 아이디어. 조건인 상황에서 이런 난해한 조건 상황에서 얼마나 생각을 했고 그것이 디자인화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의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조형미 있고 표현력 좋은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깝다기보다는 네. 그냥 표현만 엄청나게 밀도감이 있고 완성도가 네. 높은 그림에만 감탄을 하고 이제 그냥 음. 결과물만 보고 이제 잘했다와 잘 그렸다 이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인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사실 근데 그것과는 핀이 조금 다른 거죠 건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물체가 커디과나 네. 산디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밀도감을 표현할 만한 물체를 주지도 않아요 기본 도형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네. 평면 도형을 가지고 또 평면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표현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에서 조형만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네. 이제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또 다음 넘어가야 게 되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 예. 네. 기본적인 조형을 방송마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런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조형을 알아야지 건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부분은 학생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직은 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찾고 뭔가 서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조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네. 이 출제 주제에서의 이 요소들이 이런 의미에서 출제가 됐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피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바뀌는 건대 입시에 대해서 그 첫 해에 나왔었던 건대 커디 주제만 분석을 해봐도 네. 점제와 선제와 면제와 색채와 색채라고 하는 보색이겠죠. 노란색과 파란색 네. 그리고 H와 N이라는 형이 강조되어 있는 어떤 특정 사물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조형 요소인 5가지가 다 출제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시어가 있었죠. 제시어라는 건 결국은 조형적인 처리를 통해서 그 제시어가 보여야 된다는 건데 그 제시어는 리듬감이었습니다. 직선 소재로
리듬감이라는 주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직선 소재와 점의 간격과 볼륨의 차이로서 우리는 리듬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이거는 건대 교수님이고 건대 커디에서 출제된 건데, 이 조형 요소를, 조형 원리를 대입해서 리듬감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출제를 한 거야, 라는 정도까지 교육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잘 깊이 있게 알고 제시를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그린손 같은 맞아요.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대를 합격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좀 학생들한테 많이 비춰줘야겠죠. 그래야지 학생들도 그 선생님을 닮아갈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2학년 때부터 그런 기본 조형에 맞춘 사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 내용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저희가 저희 이제 그린섬에서 건국대학교 를 타겟으로 해서 네네. 약간 연구 그림을 한 거죠. 그 네. 그림 2장 한번 볼까요? 사실 요런 그림들 보면 이제 건국대학교 관련 연구작인데 뭐 굉장히 잘 그렸죠. 이거 제시어가 있었죠. 리듬감인가요?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은 생각나시죠, 리듬이죠. 이제? 율동이고, 행복하고, 화사하고. 네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어쨌든 건대를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건데 잘 그렸죠. 결과물은 잘 그렸지만 이게 뭐 잘 그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형의 재료와 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그림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슬 도형을 이용해서 꽃을 형상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죠. 그리고 네네. 벌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어떤 뭔가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벌이 꽃을 찾아가는데 그 재료가 달라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꺼운 실을 가지고 이제 꽃을 만들어서 네네.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스토리를 보여주지만은 조형의 재료가 다르고 또 조형의 원리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대비나 질감의 대비나 면적의 대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적용된 원리들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건대 작품으로 이제 연구작을 하든 제안 작품을 하든 수업작, 시험작들이 나오든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라고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건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정리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조금 더 금기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시선 처리가 좀 더 편하게 정리가 되어 주려면은 화면의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뭐 기초 디자인, 기디 뭐 이렇게 해서 어디 SNS만 찾아보더라도 사실 정리 안 되고 질서 안 잡히고 무자비한 표현 위주의 어떤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절제해서 질서정연하게 화면 안에 보여주는 것이 좀 더 건대스러움의 가장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들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어떤 사물과 연관지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표현적인 부분도 우수하고 조형적인 능력, 화면의 질서 정리를 잘 해준 요소들도 수려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박자를 맞춘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작품들이 우수해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잘한 연구작이다.
이니까 이것이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조형의 원리가 들어간 것처럼 또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 조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음 그림 또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런 조형의 연습들이 저희가 저학년이나 뭐 학기 초반이나 이럴 때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네네. 이게 보시면은 앞에 그림이랑 원리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화면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뭐 배경에 깔린 보라색이 있고, 네네. 그럼 전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구슬들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뭐 포인트에 이제 대비를 줄 수 있는 저런 뭐 노란색 이제 점적인 요소라든지 네네. 방향성을 주는 저 빨대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형의 재료만 다르지 네네.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네네.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이 조형의 원리는 비슷하다. 이 건대는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네. 네.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림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세련됨을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을 쭉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 또 지금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뒤에는요, 또 이때까지 합격한 건대 그림들 보면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파트가 남아 있는데요. 학과별로 대표적으로 그림 한 장 정도 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 요런 점이나 답답한 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쳐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합격작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합격작이죠. 네. 한번 첫 번째 그림 18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 합격 재현작이죠. 네. 네. 어떤 혹시 디테일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었었고 뭐 성적 때는 준수하게 나왔죠.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의 성적을 받았었던 학생이고, 그리고 표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네. 뭐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화면에 질서가 없고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어떤 무기가 굉장히 단조로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모든 어떤 소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특징들, 조형 요소의 어떤 이걸 점으로서 해석을 할지 면으로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클러스터 형식으로 쌓아 올리거나 꼬아주거나 감아주거나 묶어주면서 구조물,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의 가장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그런 방식의 접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건대를 지원을 할 때 그 조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제시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제시어가 이 화면에서 느껴지느냐, 율동감과 리듬이 느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림은 굉장히 천차만별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 겨울입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성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모든 자료들이라던가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동원해서 교육이 좀 들어갔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평범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특별했었다. 특별했기 때문에 건대 리빙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사물들의 질서 잡힌 배치와 그리고 네. 그림자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크기의 변화들, 그리고 통통 튀어오르는 그런 형상들을 이용을 해서 리듬을 보여줬었던, 이때 나왔었던 게 단어가
절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사물을 네네.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원기둥은 그리지 말고 원뿔도 그리지 말고 어떤 단면이 원형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들 형상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기에는 블루 컬러 한색 계열의 컬러로 어떤 크게 아우르는 어떤 라인감을 이용해서 점재들을 딱딱딱 배치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리듬감을 보여줬었던 높낮이와 간격의 차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리듬감을 보여줬던 작품이었었고 그런 면에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 기간 동안 겨울 입시 기간 동안 그게 딱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이번 겨울 입시 때에도 굉장히 가나다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학과들을 합격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교육이 좀 들어가면은 좋은 네.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한 조건이 있었죠. 한색으로만 표현해라. 네네. 그래서 이것에 어떤 한색의 그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네네. 한색의 그 영역을 조금 그린빛이 도는 뭐 피코크 계열에서부터 여기 세루리안 코발트까지 어느 정도 네네. 풀어내서 다 다채롭게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아 보이고요. 뭐 위에 저렇게 노란빛의 난색을 좀 활용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네. 저것이 뭐 저 물체 자체의 고유 색채는 한색인데 빛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네.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뭐 한눈에 리듬감도 잘 보이고 한색도 아주 다채롭게 잘 활용을 해서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건대에서 출제되고 있는 각 학교별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색 계열로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 청색 계열로 조형물, 구조물을 디자인하는 그리고 배경 처리까지 해야 써야 되는 그런 건데 산디에서 출제됐었던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로 전년도였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저희 합격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뒤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청색 계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낯선 상황은 아니다. 결국은 그럼요. 색채로서 굉장히 대단한 걸 보여주기보다는 명도로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는 네네네. 그런 주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리빙 작품이죠? 네네네. 예, 리빙. 네네네. 네, 수영이 작품이고. 리빙 같은 경우에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요 그림도 이제 색에 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보색 네네. 대비를 활용해서 네네. 표현을 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어쨌든 리빙적인 성향이 있는 조금 저런 공예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조금 디테일함을 잡아내는, 뭐 리빙이 뭐 손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네네. 조금은 표현 묘사력이 필요한 물체를 출제하는 경향은 있고요. 네네. 어쨌든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합격작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건데 보색 대비를 이제 저런 식으로 정록 대비를 활용을 해서 네네. 가벼움과 무거움을 표현하라 요런 게 주제였죠. 네. 그 저주제를 했었던 당시에 저 학생도 수영 이 학생도 고3이었었어요. 고3이었었고 네. 표현력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정확한 표현력과 굉장히 매트한 물감을 사용을 해서 단단하게 밑색을 잡아주는 부분에 장점이 있었었는데 이 학생 역시도 특이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근중원, 대중소, 공간, 뭐 주제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물들을 그냥 어떤 조건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구도에 대입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거의 찍어내듯이 그려내는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건대 같은 경우는 조건이 나온다. 그 조건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건은 무채색의 체어가 있었고 그 체어가 가변적인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데 정면형과 측면형과 윗면형, 단순한 평면형들만을 배치해서 가벼움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거고, 이 종이9 같은 경우 종이9가 보색 계열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레드와 그린 컬러를 사용을 해줬는데 거기에도 결국은 대중소가 배치가 되어 있고 좌측, 우측, 상단, 하단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화면에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전 그거라고 봅니다. 하단에 무겁게 깔아앉아 있는 어떤 사물들과 대비적으로 센터에서 살짝 기울어지면서 떠 있는 저런 어떤 가벼움의
가벼움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안착이 돼 있고 쌓여 있고 무게감이 있는 것보다는 살짝 들어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 저 살짝 들어져 있는 저 약간의 틈을 만들어준 것 자체,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기울여준 것 자체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조건에 대한 어떤 해석,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빙 디자인과 봤고요. 네네. 영상도 한 장 정도만 한번 보고 갈게요. 네네. 네, 22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당황스러운 제시어가 네네. 나왔었죠. 혹시 제시어 생각나시나요? 만나기 전에 설레임? 만날 생각의 만날 수줍은. 수줍은 설레임과 관련된 그런 네. 뭔가 감정에 대한 언어를 조형적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출하고 비주얼로 보여줄 것인가. 뭐 여기서는 너무나 이 찰나의 한 순간의 장면과 같은 것이 마치 전봇대 뒤에서 어떤 연인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약간은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이 실리콘이었을 거예요. 실리콘의 맞아요. 색채를 넣어줄 수 있고 그 베베 꼬여있는 어떤 그런 형상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이 설레임이라는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는 좀 긴장되고 떨리는 어떤 감정, 그걸로서 표현해서 합격했었던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23번 그림 보면은 2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심장 박동이나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을 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설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네. 이게 베베 꼬이면서 어떤 감정을 형성할 수도 있고 어떤 네네. 심장 박동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서윤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작품을 진행을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요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저희 연구작이 있었습니다. 이 해에 만들었었던.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활용을 해줬고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여기에서 통통 튀어오르는 그 전반적인 뭐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크게 아우르고 있는 이 점재의 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떨림과 반복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작품이었었고 뭐 이것을 이 작품을 활용을 한 뭐 건대 리빙에서의 또 작품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방식의 작품들도 있었었죠. 네, 네. 그래서 다음 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업 디자인과로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한 3년치 정도의 그런 합격작들 중에 부분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각 학과의 성향이 명확하게 있는, 그러니까 3D 같은 경우는 정확한 형태와 비례와 그리고 각 사물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들, 뭐 정면과 윗면과 측면에 대한 시점들을 활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는 건데, 이때 주제가 이제 청색 계열로 채색을 하라는 그런 주제였었고,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바닥에는 잔디가 있고 하늘에는 푸른 하늘이 있는 건데, 그거 역시 흑백 종이로 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대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건대를 지원을 했었던 학생이고, 성향 자체가 투시와 사물에 대한 정확한 형태 비례를 뽑아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탁월했던 학생이었고, 이 학생이 보여줬었던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투시를 다 활용을 해서 구조적으로 화면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방식의 그런 능력치가 좀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산디를 지원을 했는데, 역시나 어떤 색채에 대한 부분과 배경에 대한 부분의 차이만 조금 있었을지라도 구조물과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매칭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시험장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자기가 원했었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32번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그 전년도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거울이죠. 두 개의 거울을, 그러니까 건대 실기대회에서 거울이 주제가 두 번이나 나왔었죠. 볼록 거울이 나오고 패턴지 2장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만화경의 직사각형 모양의 세 개의 거울,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물의 다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내가 진상, 그러니까 제대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물의 형상과 거울에 비춰지는 형상은 분명히 다른 시점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 면에서 우측 상단의 커다란 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파란색 육면체와 그 나무 구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울에서는 윗면이 보인다라는 거. 네. 그런 면에서 결국은 다시점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 하단부터 크게 우측 상단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물 간의 어떤 연결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커다란 집중감이 있는 볼륨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합격작의 큰 뭐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거울 자체도 날면 시점과 정면 시점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줬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산디에서 원하는 다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석을 했다. 거울이 가지고 있는 다시점이 이 디자인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작품이었었고, 이 학생 역시도 남학생들이 산디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공간 장르에 좀 뛰어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죠. 네, 그래서 저 학생도 저학년 때부터 일단 제가 지도를 했었고, 네. 그린섬에서 또 오래 다녔던 학생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꾸준히 엄청 성실하게 학원을 잘 나왔어요, 사실 네네. 저학년 때부터.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합격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이 학생을 또 하나만 성격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학생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또 헤아리겠습니까? 그 속은 잘 모르죠. 근데 그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분명히 충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보여지는 면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차분하죠. 차분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이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을 주고 너무 때려박는 그런 디자인보다는 뭔가 살짝 숨을 죽여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조형적으로 배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네네. 저희도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라는 식으로 바라봤었는데, 아. 우리가 이번 건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조금 절대력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절대 학생들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겠죠. 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똘똘하게 구성 잡아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과별 성향 분석 및 리얼 합격작 공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네. 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빨리 질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올라왔네요. 황희선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쌓고 엮는 그런 일반적인 조형이 아니면 조건을 맞춰가며 대중소와 화면 내의 조형미가 잘 보이는 그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조형과 아이디어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를 주제를 하면서 난이도를 좀 더 극상으로 올려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이제 아름다운데 내용이 없는 것이냐, 내용은 네.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것이냐, 두 가지 사이에서 분명히 충돌은 많이 합니다. 모든 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린섬, 홍대 그린섬 앞에 있는 입시 팀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학생들의 네. 합격을 위해서 이번 가나다군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 결과,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중간점을 잘 찾는, 그러니까 조형미니스나 아이디어도 같이 연관지어져서 그게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의 이제 비밀 무기.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쌓고 엮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형. 사실 시험장 가면 상당히 많고, 네. 저는 그게 과연 준비된 작품인가? 준비된 그림인가?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인가?
이게 교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인가? 네. 라고 봤을 때에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생각하고 좀 더 조형적으로 처리해라라는 것들은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이 노하우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뭐, 그건 당연히, 그린섬으로 오시면, 홍대 그린섬 그럼요. 앞에 저희 반에서도 책임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케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네. 당연히 그런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네. 지역이나 뭐 타 브랜드 학원에서도 많이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면면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죠.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케어를 해내서 장점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대한 감춰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대다수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구성에서의 차별화를 겪어보지 못했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어떤 시작점부터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겨울 입시 뭐 수능 이후에 바로 그 교육은 바로 스타트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상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네. 되어 있는 구성.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건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쵸. 사실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부터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습관적으로. 사실 그것과 충분히 출제자의 의도를 관철을 시켜서 기본적인 조용감을 지켜주면서 그것을 그리는 네. 것은 아예 다른 문제다. 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건대는 힘들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도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해주느냐 그리고 맞아요. 어떤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 가면은 그런 학생들 많다고 하죠. 종이 받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떠버리는데 소재 벗지도 네. 않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네. 과연 네. 그렇게 해서 건대를 뚫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으로 상당히 메리트를 주고 있는 그런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과연 전국 단위에서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 그런 그림으로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합격을 할까? 교수님들도 그림을 보면서 이 학생의 생각을 보게 될 텐데 네. 그걸 보고서 과연 이 학생을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전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이번 겨울 입시 수능 이후에 입시에서 시작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들 최종 결과까지 한번 보고 내년에 또 한번 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저희는 화가가 아니라 디자이너를 뽑는 거니까요. 네,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의 네. 준비되어 있는 교육 또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뭐 상담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네. 가능하잖아요. 저희 공지글 위에 클릭해 보시면은 뭐 무료 컨설팅 문자 신청 가능하고요. 그 그린선 미대 입시 상담센터 분 저기 번호가 있어요. 저희 그린선 미술교육님이 위에 고정해 놓은 채팅 보시면은 저기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학생에 맞춰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만 한번 받고 끝낼까요, 그러면? 전공은 상관없고 건국대를 무조건 가고 싶은데 학생은 어느 과 문제 성향이 유리한지 판단이 나오시나요? 이 학생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네. 저 위쪽에 제이 학생이 질문하셨던 리빙 디자인과 학과 문제 출제 스타일이 어떤가요라고 묻었는데 이제 네. 리빙 디자인과는 텍스타일 학과하고 공예 학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학과가 리빙 디자인 학과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 성향을 갖고 있는 모든 대학들의 그런 학과에서 출제되는 소재들은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표현력과 그 색채에 대한 감성을 좀 많이 묻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빙 같은 경우는 그러하다. 그리고 이 학생의 채색 능력이라던가 조형 능력이라던가 어떤 사물의 형태를 그려내는 능력들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면적을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커디 쪽이라던가 영상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산디 같은 경우는 입체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나고 다시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네. 그리고 건대 리빙이 아무래도 공예다 보니까 실제 물성 활용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어쨌든 물론 그 학생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 그 과에 조금 더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조금 약한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저희가 그린섬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 학생 각각에 맞게 네. 또 맞는 그 커리큘럼과 다양한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훈련을 하면은 아마 또 합격에 더 한 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